반갑습니다. 프로테크 코리아의 박정수입니다.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시험 대비 관련해서 엣캠을 활용해가지고 NC 데이터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캠으로 NC 데이터를 산출을 할 때는 오토캐드라던가 3D 모델링 툴을 가지고 이게 모델을 하던가 그런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파일 중에 하나가 IGES 파일이라는 파일인데 제가 우선 이 드라이브에 이 IGES 파일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카티아, 프로이, 유지, 인벤터, 솔리드웍스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그 툴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IGES 파일로 빼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IGES 파일로 빼왔냐 그러면 이 파일은 오직 스케치나 아니면 라인 작업만을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공통적으로 엣지캠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 솔리드 XG, 솔리드웍스, 유지 여러가지 툴을 불러올 수 있는 호환 기능이 있지만 라인으로만 작업을 한 것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링으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능사 시험에서는 항상 라인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IGS 파일로 빼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 파일을 한번 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모든 요소에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모델링 툴에서 작업을 한 이렇게 라인만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중요한 건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에서는 굳이 3D 모델링을 하지 않으셔도 오토캐드에서 작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3D 툴에서 라인만 그리실 수 있을 정도의 실력만 되신다면 기능사 시험 보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NC 데이터를 산출하는 엣지캠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바탕화면을 보시면 프로이, 인벤터, 카티아, 유지, 오토캐드 아니면 엣지캠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이 파트 모델러에서도 3D 모델링이나 2D 도면 라인들을 다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는 이 파일을 불러왔을 때 IGS 파일로 불러오면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라인이 온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NC 데이터를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이 형상, 이 라인을 원점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원점이 이 형상의 중간으로 와 있죠. 하지만 실제 가공을 할 때는 좌측 하단 이 위치로 이 원점이 이렇게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을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옮기는 방법은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가져가 보시면 여기 변환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변환이라는 아이콘 클릭하시고 다이나믹 옵션을 체크를 딱 하는 순간 이 밑에 보시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죠? 이 다이나믹이라는 옵션은 형상을 말 그대로 다이나믹하게 드래그를 한다던가 붙여넣기를 한다던가 좌표로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이나믹 옵션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좌측 하단에 Select the Entities to Transform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옮길 형상을 선택을 해라 그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이 라인들이겠죠? 이 라인들을 전체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신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이렇게 쭉 올리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선택이 됐다라는 게 표시가 되고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엔터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시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엣지킴의 원점으로 갈 모서리라던가 포인트가 어딘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좌측 하단에 이 부분 도면상에 시작되는 부분, 이 좌측 하단 부분을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우스 커서로 가져가는 순간 이렇게 노란색으로 스냅으로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하는 순간 형상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이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오른쪽을 보시면 이 좌표 입력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한
하는 순간 이 좌표 입력창이 나오고 여기서 X쪽에 0, Y쪽에 0, Z쪽에 0. 방금 잡은 모서리를 H캠에 000로 옮기겠다. 그런 뜻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아까 원점이 여기 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변환이라는 아이콘이고 변환 아이콘 클릭, 그 다음에 다이나믹 옵션 체크. 확인을 누르시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은 뭔가 선택하라는 사각박스의 가운데 포인트가 딱 찍혀져 있는 마우스 커서의 모양입니다. 이때 전체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노란색으로 잡히는 포인트 클릭. 그러면 이렇게 쭉 따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까는 이 오른쪽에 좌표 입력장 아이콘을 클릭, 그래서 여기에 000를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그냥 취소를 누르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대로 H키 원점을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쭉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원점에서 딱 스냅으로 잡히죠? 이때도 이렇게 쭉 가져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좌표가 스냅으로 이렇게 잡히면서 원점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인데, 우선 간단하게 잘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이제는 모재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재 설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공구 파손이라던가 진입이라던가 가공했을 때 그 끝나는 그 형상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모재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 모재 지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 클릭하시면 자, 자동 모재 설정 꼭 체크를 해주시고 형태는 박스입니다. 색상, 스타일, 레이어 체크하지 않습니다. X 최소 0, 최대 0, Y도 0, Y도 0. Z 최소만 20mm로 놓겠습니다. 이 기능사 도면의 두께값은 20mm인데 이 최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원점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최소라는 말은 마이너스, 최대라는 말은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최소의 5mm, 최대 5mm를 준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 5mm가 더 연장된 모재를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제 기능사 시험에서는 소재가 딱 1대1대1로 도면과 맞춰져 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소재를 여유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Z 최소만 마이너스 20mm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박스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중요한 건 드릴을 작업을 할 때 항상 드릴이라는 거는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릴 지점의 포인트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모재 지그 방금 설정했던 기능의 위쪽 보시면 이 점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점 아이콘 클릭, 그리고 드릴이 들어갈 위치, 요 중심이네요. 이 중심점으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의 중심 쪽으로 가져가니까 이렇게 스냅으로 이렇게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는 순간 빨간색으로 원이 하나 생성이 됐고 엔터를 누르면 녹색으로 포인트가 잡힌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하나 더 만드는 이유는 실제 엔드밀이 진입을 할 때 그 포인트를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 지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를 하나 더 만드는 작업은 이 점 아이콘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이 포인트를 Z 값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복사만 하기 때문에 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변환이라는 아이콘을 가지고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환 아이콘 클릭하시면 아까는 다이나믹 옵션을 체크를 했었지만 이번에는 말이 틀리죠. 이 복사 아이콘 클릭, 복사 옵션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Z 값을 마이너스 20mm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복사 체크하고 마이너스 20mm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 뭔가를 선택하라는 마우스 커서의 모양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이 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점 선택, 그리고 엔터. 그러면 요 포인트가 마이너스 20mm만큼 복사를 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엔드밀, 10파이 엔드밀이 이 안쪽을 가공을 할 때 진입을 요 포인트 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요 위쪽 포인트는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를 복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 엣지캠의 디자인 모드에서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 모드에서 가공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모드 아이콘 클릭하시면 기계 타입은 밀링, 그리고 포스트는 TMV40이라는 포스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기계 타입과 포스트 설정하였으면 가공 시퀀스에서는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공 모드로 넘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작업을 할 거는 드릴 가공이죠. 드릴 가공하기 전에 작업은 센터 드릴 가공입니다. 센터 드릴 아이콘 여기 홀 자동 가공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홀 자동 가공 아이콘 클릭, 그리고 드릴이 진입할 포인트, 요 중심 포인트죠. 이 중심 포인트 클릭. 선택을 하셨으면 엔터. 자, 엔터를 누른 다음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에서 안전 높이는 10mm, 그리고 접근 높이는 5mm, 그리고 가공 시 높이는 제로로 놓겠습니다. 관통 여부와 최적 경로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3D 모델링을 했을 때 적용할 때 편한 기능이지만 이렇게 2차원적인 작업을 할 때는 관통의 개념이 없고 절임량 깊이값을 따짐으로 인해 가지고 가공이 되기 때문에 이 관통 여부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에서는 안전 높이 10, 접근 높이 5, 가공 시 높이 제로로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 방법은 센터 드릴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깊이는 마이너스 3mm로 주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조건값이 접근 속도 80, 회전 속도 1200, 공구 번호는 1번으로 놓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제외를 하시고 공구 직경은 3파이로 넣겠습니다. 머신센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조건을 주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접근속도 80, 회전속도 1200으로 주시면 이렇게 무난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기계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가감속을 해가면서 작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홀 자동 가공에서 일반과 가공 방법까지 했죠. 카운터 가공과 정삭은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황삭에서 가공 방법을 팩드릴로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카운터 가공과 정삭은 탭, 리머, 카운터보어, 카운터시크 그런 기타 등등의 드릴 작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자, 가공 방법 팩드릴은 G코드로 따지면은 G83이 나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깊이 설정은 두께가 20mm이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마이너스 24mm 정도로 놓겠습니다. 이 23mm에서 3mm를 플러스하는 이유는 드릴이 118도의 각도가 있고 뾰족한데 이 뾰족한 끝쪽 부분이 바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관통을 시키려면 좀 더 여유를 주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3mm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휴지기간은 듀얼기간을 주지 않습니다. 절임량은 3mm, 팩드릴 안전높이 3mm로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접근 속도는 100, 회전 속도는 800으로 주겠습니다. 드릴 특성상 드릴은 스핀들을 굉장히 좀 빨리 주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접근 속도도 100으로 주고 회전 속도 800으로 주시면 조건값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드릴의 길이라던가 아니면 기계 특성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리고 공구 번호는 2번입니다. 제가 카운터 센터 드릴 공구를 1번으로 놓고
황삭 드릴을 2번으로 놨지만 실제 시험을 보실 때는 기계에 물려있는 번호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가공 방법 공구 번호, 센터 드릴의 공구 번호가 실제 기계에는 3번이다. 그러면 이 공구 번호도 3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드릴도 만약에 드릴 공구 직경 8파이 드릴이 지금 머신 센터에 5번으로 물려져 있다. 그러면 5번으로 꼭 적어주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 직경은 8파입니다. 여기까지만 작업하셨으면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드릴이 쭉 가공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옵션에서 설정을 해주실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왼쪽에 이 밀ling 홀 가공 되어 있죠? 플러스 표시를 클릭을 해주시면 옵션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홀 가공 아이콘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보조 프로그램을 체크를 꺼주셔야 돼요. 엣지게임은 자동적으로 M98P 어떤 번호를 딱 불러올 수 있도록 머신 센터가 요즘에는 굉장히 좀 좋아져서 드릴 작업을 했을 때 보조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불러와서 최적화된 드릴을 뚫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계 머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옛날 학교에 보급화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좀 없기 때문에 이 홀 자동 가공 옵션 체크를 꺼주셔야 돼요. 홀 가공에서 보조 프로그램 체크 꺼주시고 확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밑에 있는 드릴도 다시 더블 클릭하셔서 이 보조 프로그램 체크를 꺼주셔야 됩니다. 요것과 요거 이 두 개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보조 프로그램 체크를 꺼주셔야지만 나중에 G코드에서 보조 프로그램 M98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꼭 주의를 유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면 황삭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삭 작업은 말 그대로 황삭이지만 실제 시험을 볼 때는 한 번만 외곽을 돌리고 그 안쪽을 한 번 더 돌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냥 황삭 기능을 이용한다라는 개념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능은 황삭 자동 가공 아이콘 클릭, 그 다음에 가공할 라인은 우선은 외곽 먼저 해야 되겠죠. 요 외곽을 마우스 커서 쭉 가져가시면 노란색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 하셨으면 엔터,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절삭 방법은 항상 하향입니다. 그리고 공구 직경 70%, 중요한 건 모재 선택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공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동 속도는 150, 접근 속도는 80, 회전 속도는 1000으로 놓겠습니다. 이 이동 속도는 150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50이 아니라 10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 있고 이 기계 특성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구 번호는 순서대로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3번으로 놓겠습니다. 공구 직경은 요즘은 10파이 평핸드밀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공구 직경 10파이 평핸드밀로 해놨습니다. 그런 다음 깊이 설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전 높이는 10, 그리고 시작 높이는 0, 가공 깊이는 5mm, 그리고 절임량도 5mm,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5mm, 그리고 절임량은 5mm로 놓겠습니다. 이 외곽의 바닥은 깊이가 마이너스 5mm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하셨으면 확인을 한번 눌러보시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왜냐? 모재를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재를 선택을 하는데 이 안쪽 더블 클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외곽도 마우스 커서를 쭉 가지고 와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시점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툴패스가 쭉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황삭 드릴 쭉 가공하고 나서 외곽 한번 가공했는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가공 시뮬레이션 클릭, 그리고 이 토글 스피드 컨트롤이라는 아이콘 클릭하시면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최저로 놓고 저는 스타트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들을 와서 찍고, 그리고 드릴이 와서 작업을 하겠죠. 자, 이제 외곽을 이렇게 쭉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쭉 가공을 했죠. 자, 이제부터 외곽 가공을 했기 때문에 내측을 한번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황삭 가공을 복사를 해서 그대로 안쪽에다가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복사하는 방법은 이 황삭 가공 선택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를 밑으로 살짝 하시는데 검은색 굵은 선이 생성이 될 때 딱 놓으시면 이렇게 복사가 생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복사는 이 황삭 가공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살짝만 내려가시면 검은색 줄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 그때 마우스를 딱 띄시면 돼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살짝만 내려가겠습니다. 딱 놓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 황삭 위에 것과 이 밑에 것은 똑같은 걸 복사를 했기 때문에 두 번이 가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위에 있는 한 번을 작업하고 나서 이 밑에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해서 요 안쪽에 있는 거를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황삭의 옵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삭 가공 더블 클릭하시면 이 다시 선택이라는 옵션이 나오는데 이 다시 선택은 말 그대로 내가 가공할 형상을 다시 선택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크 주시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뭔가 선택을 하라고 나오죠. 이때 이 안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안쪽 더블 클릭 선택됐죠? 엔터. 그리고 가공 영역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죠. 가공 영역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작업했던 황삭의 옵션은 그대로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모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방금 선택한 이 외곽 라인 안에서만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듈 선택을 체크를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깊이 설정에서 가공 깊이를 도면에 마이너스 3mm 그리고 마이너스 3mm 그리고 절임량 3mm. 왜냐, 이 바깥쪽은 깊이가 마이너스 5mm지만 이 내측 같은 경우에 깊이가 4mm 아니면 3mm 도면마다 치수가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옵션은 똑같고 안전 높이라던가 공구 속도 다 똑같지만 깊이는 다 틀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정을 해주셨으면 확인을 눌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니 툴패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하셨으면 자, 이렇게 황삭 가공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진입을 할 때의 문제겠죠. 자, 이 황삭 가공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을 이렇게 약간 헬리컬 모양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드릴 지점으로 진입을 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작업은 이 황삭 왼쪽에 플러스 모양을 클릭, 그리고 나서 이 황삭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설정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다시 선택 체크, 그리고 접근 방법에 자동 진입을 드릴 지점으로. 자, 드릴 지점을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드릴 지점이 어디라는 것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반에 다시 선택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일반에 다시 선택 체크하시고 접근 방법에 드릴 지점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자, 가장 먼저 이 외곽 라인을 선택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 공구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그럴 때는 요 위쪽에 이 공구 표시 설정 체크를 꺼주시면 됩니다. 다시 공구를 보고 싶으시면 공구 표시 체크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숨기고 나서 안쪽을 가공하니까 이 안쪽을 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엔터죠. 자, 그 다음에 바운더리를 선택을 하는 거지만 안쪽만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바운더리 선택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 이제는 좌측 하단에 스타트 포인트, 랍핑, 디지타이즈 랍핑 스타트 포인트죠. 어디냐? 요 바닥 포인트를 아까 설정했던 포인트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구가 수직으로 진입을 하되 어느 방향이냐? 요 밑에 포인트 있는 쪽 그쪽으로 진입을 하는 걸로 선택을 클릭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진입이 이렇게 수직으로 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을 하셨으면 시뮬레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토글 스피드 컨트롤 클릭하셔가지고 이 속도죠.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타트를 누르시면 센터 드릴 찍고 드릴 그 다음에 외곽 그리고 가공할 때 중심점으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가공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하셨으면은 기본적인 작업은 다 끝났지만 중요한 건 실제 가공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 작업은 이렇게 가운데로 진입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나서 가공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가공을 할 때는 약간의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평면도 봤을 때 한 번만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한 번만 가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5mm가 한 번에 Z값이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측벽이 면이 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황삭 가공 이 밑에 보시면 이 옵션을 이용해서 황정삭 피치의 10%만 남기고 외곽을 한번 가공하는 그런 옵션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황삭 가공 왼쪽에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이 밑에 쪽에 이 황삭 옵션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황정삭 피치 여기에 10%를 놓고 확인을 한번 누르시면 공구의 10% 정도만 남긴 다음 외곽을 한번 가공하고 나서 그리고 안쪽 정삭을 한번 가공합니다. 툴패스가 두 번이기 때문에 외곽 한번 가공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가공하면 면이 굉장히 깔끔해지겠죠. 자, 내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외곽 한 번만 돌아가는 거를 부하가 받는다 생각하고 면이 거칠어질 거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고 이거를 더블 클릭한 다음 모재 위에 있는 황정삭 피치 10% 놓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안쪽 황삭 한번 가고 나서 다시 한번 바깥쪽 가공하는 이런 두 번의 툴패스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공하게 된다 그러면 면도 깨끗해지고 버도 나오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 우선은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평면도로 봤을 때
실제 진입을 엣지캠에서는 자동적으로 여유량을 1mm만 놓습니다. 이 1mm만 놓는 거를 진입을 좀 멀리서 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하는 건 이 옵션이죠. 더블 클릭을 해서 맨 오른쪽에 있는 접근 방법에서 XY 모듈 진입 1mm를 10mm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사학 접근 방법 옵션 XY 모듈 진입거리 옵션 10mm를 바꾸게 된다 그러면 보시나요? 이렇게 10mm가 더 플러스가 돼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툴패스는 이렇게 짧죠? 지금의 툴패스는 이렇게 길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가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힘을 받거나 부하를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겠죠. 자, 여기까지 작업하셨으면 이제는 NC 데이터를 이제 산출을 해야 됩니다. 실제 기기에서 가공하려면 G코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NC 데이터 출력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 찾아보기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이 NC 데이터를 밖에다가 어디다가 저장을 시킬지 이 바탕화면에 저는 알파벳 50002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 이름은 논으로 그대로 놓으시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아까 공고 1번, 2번, 3번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순서대로 T1, T2, D3번이 들어오겠죠. 자, 코드 제너레이터는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캔슬 누르시면 G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G30, G91, Z0 공구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길이 보정, 그리고 센터 드릴,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G83 드릴 작업하고 나서 공구 3번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외곽 작업하고 이제 내측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NC 데이터는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만든 이 2번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플로피 디스켓에 넣으신 다음에 실제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